안녕하세요. 동남아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최현수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고백할 것이 한 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여행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석해 주셨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는 이 여행은 정말 안전하고 계획이 잘 잡힌 여행이다 했는데 오토바이 여행이라고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고백한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왼쪽이 잘 나오니까 약간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더라. 좀 안 눌렸는데 넘어가네요. 사건의 발단은 이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인데요. 한 청년의 삶을 바꿔놓은 오토바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의대 졸업을 앞두고 9개월간 남미 종주를 떠나요. 거기서 노동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불합리함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훗날 알게 되는 체게바라입니다. 쿠바 혁명을 이끈 이 분의 삶을 바꿔놓은 오토바이 이야기. 저는 이 영화를 갓 20살 정도 됐을 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항상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저에게도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때는 2년 전인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였어요. 활동이 마무리될 즈음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데 제가 너무 주어진 일만 한 겁니다. 봉사활동. 저는 좀 더 소외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책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활동이 끝나면 좋다. 나도 한번 오토바이를 끌고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활동가를 찾아가보겠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의 이름은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옵니다. 여행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처음에 잘 쉽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썼던 제 일기입니다. 출국 3일 전. 출국 3일 전에야 정신을 차렸다.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어머니.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는 어머니가 정말 계획 잘 짰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 동남아 5개국, 30분의 활동가분, 그리고 20곳 이상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상이 방문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즐겁겠죠. 소리가 없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실리폰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불교 공동체도 가고 저렇게 길에서도 자고 소리가 아직도 지원이 안 되군요. 신나는 경쾌한 음악이 깔려 있었겠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방송사고인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고 재밌는 활동을 참 많았는데 준비고 한 3시간 만드는데 3시간 넘게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이 그렇게 끝나버렸네요. 영상만 보면 꽤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150만 원만 들고 왔거든요. 오토바이 여행이니까 뭐 사야겠어요? 오토바이 사야죠. 오토바이 샀습니다. 730불이었어요. 환전하니까 1,300불이었는데 500불이 남은 겁니다. 그걸로 몇 달? 4달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는 거 아껴줘. 무조건 아끼는데 1달러짜리 볶음밥 옆에 100원짜리 음식이면 저 고황작물이지. 저거 먹고 살았습니다. 맨날 저런 거만 먹다가 저희 마지막 입원도 하고 그래도 멀쩡할 때 찍은 거지 발작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잠자는 거? 아무 데서나 잡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위의 사진은 성당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거 해먹치고 자는 거예요. 옆에는 절입니다. 불상 옆에서 자는 거죠. 밑에는 교회인데 교회에 다행히 그 조그만한 진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료실을 내주셔서 오래 또 머물기도 했었고 또 길바닥에서 저 밑에 매트가 아니고 우비입니다. 우비를 깔고 길바닥에 자는 거예요. 말할 때 제가 약간 입이 돌아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이때 자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찬데 자가지고 물 나오는 곳이면 씻고 길에 나오면 물 나오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제 발입니다. 나중에 종국에 되면 이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한국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 뒤에 계신 현지인 두 분이 더 여행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맥주병 보세요. 손에 쥐고 있는 거. 우리 지나간 동네 아저씨죠. 근데 표정이 왜 저러냐면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카메라도 고장납니다. 그래서 표정이 저런 거예요. 근데 뭐 체계바라는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카메라 있었습니까? 그림 그립니다. 좋은 풍경 있으면 그림 그리고요. 뭐 배운 건 아니지만 지도굴에서 찾아갑니다. 핸드폰 빌려서 활동가님 전화하고요.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저도 거기를 처음 가보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빌려서 활동가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활동가님 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도 네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막 현지인 바꿔줘서 이제 그 활동가님 부러 저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민폐도 장난 아니었어요. 오토바이 여행인데 사고 왜 안 났겠습니까? 사고 났죠. 위험했죠. 그런데 네, 투표도 했네요. 투표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에 남은 것은 이런 고생했던 기억이 아니고 사람과의 만남이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5달러로 사는 사람들, 거리의 아이들, 쓰레기장에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분들을 볼 때는 원래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우선했거든요. 그런데 짧게나마 그분들과 먹고, 자고, 대화하고, 놀고 그런 일상을 경험한 시간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우울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분들도 이 안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그런 연민이라는 감정이 아니고 나도 같이 있으니까 좋다,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야가 확 트인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을 섬기는 활동가 분들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많은 활동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가족은 어디 사시고, 또 연봉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물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야기가 전부 영화 같아요. 제가 정말 살아있길 잘했다 생각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못 나눠드려서 참 아쉽긴 한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삶의 동기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시는데 이렇게 고된 삶을 선택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셨나요? 그런 거를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그렇게 커다란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또 한 분은 내가 원래 공동체에 좀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마을을 만들고 있네. 또 한 분은 봉사활동을 왔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 겁니다. 눈을 보다가 너무 이뻐서 1년 더 있자, 2년 더 있지 않게 10년 더 있어진 겁니다. 신기했어요. 저는 활동가가 되려면, 개발협력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동기 혹은 뭔가 어떤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서서히 활동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는 되게 미래가 보장된 직장 혹은 고수입의 직장이 우선되고 당연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만 살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들죠. 그럼 내가 그렇게 활동가 혹은 개발협력에서 일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되냐?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김선미 활동가 분인데 영양식 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께 여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당장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수야, 지금 영양학이 개도국에서 진짜 중요하다. 집에 가서 영양학 공부하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전공이 그게 아닌데요. 그래도 야 공부하고 와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통 직조 기술로 공동체를 만드시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여기 와서 기업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도 가서 경영, 회계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와라. 같이 하자. 이분은 유기농 농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하셨겠어요? 야, 개도국에 제일 중요한 게 농사 짓는 거다. 농업 진짜 중요하고 비전이 있다.
농사 공부하고 와라 이러는 거.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와라 같이 하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놀이터 건립 사업을 하시는 손봉국 활동가님입니다.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한테? 아닙니다. 놀이터 지으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와라 같이 하자. 그냥 와 같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을 그대로 말씀하진 않았어요. 제가 조금은 각색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수야 뭐뭐 공부하고 와라 해서 공부하고입니다. 개발협력의 많은 분야 중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전공이시든 아니시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십니다. 전문성이 있게. 그래야지 개발협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공부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될 게 뭔지 모르는데 질문이 생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부하고 와라 해서 와라인 거죠. 개발협력 현장으로 와라 하는 겁니다. 그 말 뜻은 현장에 머물러서 개발협력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혹은 15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와서 살아봐야 된다. 그래야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고 뭘 해야 될지, 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살아봐야 되나? 저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동남아에 살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개발협력 활동가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음먹고 이쯤 다 쌌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코이카에 지원했는데 코이카에 붙어버렸어. 근데 코이카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행정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퀴즈입니다. 선물이 달린 퀴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계신 분. 어디로 가신다고요? 활동하러? 안 됩니다. 거기가 가셔야 됩니다. 활동과 그 고생하는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용기 있는 대답 감사하는 마음에 코이카에서 지원하라. 닭다리매기. 어디서 일하시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코이카가 좋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코이카 가야 되나? 개발하면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고민을 초월할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밥입니다. 재밌죠? 밥 아저씨인데 이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캄보디아 내전, 오랜 내전 이후에 구호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절에 들어가 돌을 닦으시는 분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현지에서 살아있는 예수다, 성인이다 이렇게 불리운데요. 찾아갔죠. 근데 정말 이야기를 나누니까 급이 다른 겁니다. 성인이에요. 대화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이 창조한 태초의 언어는 침묵이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심오하잖아요, 그죠? 근데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모든 존재는 침묵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캄보디아, 영어 그런 게 아니고 침묵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쟁과 학살로 상처받은 영혼, 마음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 밥 아저씨는 활동을 이렇게 하십니다. 천천히 다가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침묵. 대단하신 분이죠. 성인 아닙니까? 이런 분을 만났는데 저도 궁금하죠. 당연히 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당신과 같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살 웃으십니다. 저는 이때 저한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활동가 만나고 하면 돼.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활동가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잘 웃으시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Go back to your country. Go back to your country. 하시는 거예요. 제 표정이 이랬어요.
아니 당황스럽잖아요. 이 아저씨 찾아가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도 닦는 사람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메일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뭐 사는 주소도 몰라요.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찾아갔는데 집에 가라니 고백 요 컨트리. 억울하잖아요. 머리에 망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을 것이다. 슬픔, 아픔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먼저 보듬어라. 거기를 먼저 살펴라. 라는 말씀이셨죠. 이해되시나요?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그게 가슴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많은 활동가 분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실천해 가면서 활동가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컨트리는 어딜까 생각하고 제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있는 청소 노동자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환경 개선 프로젝트 작게나마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실천이 또 어떻게 닿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서 다른 건 없었어요.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것들을 향한 시선, 그런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히 더 나은 세상에 닿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닙니까? 또 개발협력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신 여러분, 우리 같이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또 각자만의 컨트리, 그게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 집안이 됐든 그 컨트리로 go back 하셔서 영향력을 키워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Go back to your country. 감사합니다.